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라방 꼭 보셨죠? 올해 아직 한 방 남은 소름 돋는 이유. 진짜 이거 맞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위클리 브리핑에서 나왔던 것, 나온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올해 아직 한 방이 남은 거예요. 차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가 4607불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 채널로 돌아선 건데, 뭐 저번 주에도 말했고 저저번 주에도 말했고 계속 이 트레이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고, 수렴이 되면 잠깐 흐르더라도 또 이렇게 튀어 올라갈 거로 전 예상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채널이 이제 42죠. 42 라인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40에서 튀어올라 42, 45, 48, 50까지는 적어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반대로 흐른다면 39에서 이제 흐르고 37, 34 이 정도인데 이 밑은 전 없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39로 가는 거는 한 50%, 37 같은 경우는 30%, 34 이 밑은 10% 정도입니다. 이유가 뭐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유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코인베이스 기준입니다. 미국 거래소죠. 3만 BTC가 상당한 이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었어요. 거래소를 나간다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고팔고를 할 의향이 없다. 나는 매집을 할 거다. 홀드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협상 기다리고 있고 FOMC 불확실성 해소되었죠. 이번에 보시면 0.25로 금리 결정이 나서 정이 났고 이는 시장 났고 이거 아니죠. 나왔고 이는 시장이 정확하게 예상한 정도. 놀랄만한 악재가 아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준비된 호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도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즉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죠. 예상된 일들 이런 거 예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선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이 이미 32, 34, 37 비트 기준입니다. 비트 기준. 에서 막히고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밑에 이제 인사이트 뉴스에서도 설명할 거지만 고래와 기관들은 매집 중이고요. 장기 홀더들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가 빠져나간다고 위에 알려드렸죠. 그리고 거시적으로 어찌되었던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게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이 이어져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 25일 이 업비트 트래블룰이죠. 업비트 트래블룰 시행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내일 라방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좀 중요합니다. 18일 내 마녀의 날이어가지고 변동성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내 마녀의 날은 뭐냐면 분기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주식 옵션, 선물 그리고 주가 지수, 옵션, 등등 4가지 파생 상품이요. 동시에 만기가 됩니다. expire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몰립니다. 거래량이 몰리면 늘 위아래가 이제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리던지 올라갔다 내리던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이면 안도 랠리로 돌아설 거로 보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인이 생각보다 안 오른 이유는 비트가 늘 먼저 가고 이더 그 다음 알트인데 비트 이더가 없으셔서 그런 거고요. 그래도 안 오르면 지금 잡고 있는 코인이 트렌디하지 않는 NFT든 게임이든 이런 쪽이 아닌 코인인 거고 그래도 안 오르면 제가 추천드린 포트폴리오 꼭 참고하시고요. 다시 짜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멤버십 톡방에서 브리핑 드리는 거 중요한 거 좀 얘기해 드리면 3월 16일 수요일 날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고 얘기를 할때 나스닥과 미국 주식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비트코인 커플링으로 쫓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계속 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공포 조장이 되는 것들이 많았죠. 다른 유튜버들이나 커뮤니티나 이제 빅숏이 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올타임 하이를 작년에 찍었을 때도 다이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다들 상승을 보면 숏을 생각해야 되고요. 다들 숏을 생각하면
그러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텔 초대형 유럽 투자 계획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리플 CEO 최근 법원 판결에 대승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 가까운 시일에 NFT도 이 대기업들 플러스 메이저 알트인 리플에서도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들 다 호재성 뉴스니까 공포만 털어내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쵸? 3월 17일 목요일 날 이제 기준금리 0.25 P 인상했을 때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정말 이제 전쟁만 평화롭게 합의 기다리고 있고 지긋지긋한 횡보 구간 공포였던 심리 상태 많이 개선될 거다. 여러분들 지금 특히 코리니 분들 지루한 장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주 힘들 텐데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고 싶다면 개미들, 개인들, 코리니들이 시장이 하락한다고 외면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손절치거나 떠날 때 조금만 느긋하게 좀 바라보고요. 제가 드리는 위클리 브리핑이나 이런 메일 브리핑 집중하시면서 매수 혹은 홀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한 코인을 그냥 냅다 몰빵하는 거, 대출 땡겨서 하는 거, 뭐 영혼을 끌어 모아서 하는 거, 풀매수 이런 건 안 되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구간은 무조건적인 상승, 막 5만 또 비트코인 가면 사람들이 다 상승장이라고 그때 들어올 거예요. 5만, 6만. 그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작년 1년 겪어보시면서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같은 실수하지 말고 하나 둘 쌍 경험을 갖고 꼭 다음 불장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뉴스로 가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이제 당선인이 이제 정부 쪽에서 코인 과세를 1년 추가 유예 검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좋아 아닙니까? 그쵸? 이미 내년 1월로 미루어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가요.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건 어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좋냐? 선정비 후 과세 원칙. 이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맞는 겁니다. 당연히 선정비 후 과세 원칙이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 플러스 영국, 플러스 다른 국가들 가이드라인을 좀 보고 한국에 맞게끔 가져가는 게 정말 좋아. 이게 맞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연 250만 원을 넘는 22%의 세율 세금 매길 예정이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돼서 저는 진짜 제대로 해서 선정비 후 과세 매우 좋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가요. 올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예상. 올 연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앤서니 스카라무치라는 분인데요. 웹 3.0 서밋에서 연말까지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화되면서 다수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이 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SEC에서 결국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4년 4년 주기라고 말씀드렸던 24년 푸르르한 불장 때 대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 대선 후보자 2명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할 것, 친암호화폐라. 친암호화폐 대선 주자가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언제 나와요? 2024년. 좋은데 생각해보시오. 2020년이 불장이었는데 푸르르한 불장이었죠. 작년 불장이었는데 2024년이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윤석열 당선인 또한 공약으로 세웠던 친암호화폐 플러스 알파 정책 때문에 1년 과세 유예도 가능하지라면 미국이라면 미국 대통령 후보라면 더 좋은 친암호화폐 공약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쵸? 뉴햄셔주 하원 암호화폐 우호 법안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우호 법안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HB 1503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우호적인 환경, 프렌들리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한다는 거고요. 키스 아몬 요 분과 조 알렉산더가 공동 발의했답니다. 지난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과 관련된 채용 공부만 약 400% 증가했다. 4배나 늘었다는 거고 해당 산업이 그러면 호황 아니냐? 맞죠? 제가 늘 얘기하시피 거래량이든 볼륨이든 그리고 어떤 그 업계의 사람 채용 공고가 늘든 이런 거 자체가 관심이고 이거 적어 드릴게요. 자, 거래량이든 or 채용 공고든 or 채용 공고든 그리고 뭐 수익률이든 증가한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기관 혹은 고래들이죠. 고래들의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안들 또한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 맞죠?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뉴햄셔주가 업계 리더가 될 수 있다. 뉴햄셔도 이제 좀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주지사의 서명과 미국 상원 통과가 필요하다. 주지사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 와이오밍 그쪽 또 주지사 친암호화폐고 미국 상원 통과 테드 크루즈인가요? 그분 또 아주 친암호화폐 상원 의원이시죠.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 고문 출신 규제 전문가가 리플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이거 좋은데 진짜 좋죠. 이 마크 워런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리플 이사회에 합류한 거 이와 관련된 리플 측은 리플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분 덕분에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규제 관련 전환점 트랜지션 상당히 중요하고 소송에 도움이 될 걸. 자, 미국은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아냐 그리고 누가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리플 이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합류하고 시동을 건다는 것 자체가 리플이 이번에 법원에서 승리할 수 있고 좋게 합의가 되면 무조건 메이저 알트들이 동시에 힘을 받을 겁니다. 리플 홀더분들 희망을 갖고 지켜보시죠. 오케이? 가능하지. 축하드립니다. 애널리스트 코인베이스 NFT 마켓 통해 최대 12.6억 달러 추가 수익을 예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NFT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다라는 얘기고요. 2.5%의 수수료 정도를 부과한다면 이 정도 높아지고 공격적으로 3%로 올린다면 이 정도 예측이 된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코인베이스가 NFT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100명 이상 크리에이터를 만났고 커뮤니티 피드백 기대한 프로덕트 계속 구축 중. 코인베이스의 성장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을 의미하고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워싱턴 DC에 설립된 암호화폐 로비스트를 크게 맡고 있는 두 거래소 어디죠? FTX와 코인베이스의 플러스 알파이고 이게 결국은 뭐죠? 친암호화폐 성향의 우리 의원들 계속 계속 생성이 되고 결국 선순환이다. 그쵸? 비트코인을 해빙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케일이요. 암호화폐 분야의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전문팀 구성 중이에요.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과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팀을 짜고 있고요. 암호화폐 분야 채용을 진행 중이다. 개발자, 애널리스트, 변호사, ETF, 세일즈 디렉터, 비서들. 자, 계속되는 인재 러쉬. 이게 뭘 의미하니까 비록 가격은 현재 떨어져 있지만
고래들과 기관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재 플러스 시스템 정비 플러스 투자자 유치를 꾸준히 하는 중. 이랬는데 암호화폐를 떠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우리 아빠는 아닌 그 아빠가요.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으로 부상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비드-19, 코로나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암호화폐를 푸시한 겁니다. 그렇죠? 러시아 루브라가 폭락을 하니까 러시아인들이 이거 뭐야? 아니 루브라 믿었던 돈이 믿었던 돈이 생각보다 힘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지? 아, 비트코인이 있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13%, 러시아는 12%, 미국은 8%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다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진정한 가치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디지털 금으로서. 좋은데. 에어비앤비 CEO가요. 비트코인 이용자가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결제 수단이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차스키가요.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고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암호화폐가 잠재적으로 정말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매력적이라는 거죠. 암호화폐 결제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요청하는 이용자들이 요청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에어비앤비가 accept 하겠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걸로 인해 암호화폐는 성장. 맞잖아요.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분석 30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참여를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단기 매도 압력이 감소한다. 스테이킹 가능한 지갑에서 스테이킹 참여를 위해 대기 중 이더리움이 무려 30만 이더리움입니다. 그쵸? 그게 몇 주 안에 락업이 되고 락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스테이킹 되면 못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최소 3개월간은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스테이킹 및 락업이라는 건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는 최소 3개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래소에서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저점이라는 걸 또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겠죠. 이더리움 좀 더 내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난 팔 생각이 없어 라는 얘기예요. 일본 거래소의 코인체크가 디센트럴랜드 내 가상도시 오아시스 교토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 오아시스 교토가요. 만화뿐만이 아니라 더 샌드박스, 이 샌드박스에서 가상도시 오아시스 도쿄를 출시한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만화와 샌드 둘 중 어떤 걸 살지 고민한다면 저라면 둘 다 반반 담는 걸 추천. 하나를 굳이 100% 몰빵해도 가긴 갑니다. 왜냐면 둘 다 같은 뭐라고 할까요? 방향성, 어떤 테마, 게임, 메타버스 테마 코인이어서 가긴 가는데 어떤 게 먼저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서. 네, 만약에 둘 다 없다 이러면 사실 게임 코인이나 메타버스 코인 중에 테마를 찾아서 필요하기는 해요. 네, 앞으로도 잘 갈 거기 때문에. 테라 창업자 UST 준비금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계획이다. 이미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비트코인의 매집을 암시했다라는 거고요. 루나를 매도하면서 하진 않겠지만 루나와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BTC 그리고 루나가 더욱더 가까워진다.
상관관계가 생긴다.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절대로 비트코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루나 또한 플러스 알파로 같이 성장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게 안전해진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확보하고 USD도 이제 준비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루나까지 있으면 다 묶이잖아요. 공동체로 묶이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어 레이팅에서요, 에이다와 엑시 인피니티를 A- 등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에이다 엑시를 A-, Dodge, Phantom, UPP, MVL을 BB-, CRE가 B- 등등등 요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씩 코인들 등급을 찾아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할 때, 안전한 코인들을 퍼센테이지 높게 담으시면 장투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오케이? Foresight Ventures가 웹 3.5 3년간에 최대 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네요. 그쵸? Foresight Ventures가 웹 3.5에 투자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4월 설립됐었던 여기는 이미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를 1.5억 달러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즉 계속적으로 VC, 벤처 캐피탈이죠. 벤처 캐피탈이 꾸준히 돈을 투입하고 있고 준비 중이다. 개미들, 코린이 여러분 또한 손절치지 마시고 꾸준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같이 장투해야 합니다. 오케이? 홍콩 재무장관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규제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comprehensive한 거죠. 그래서 정부와 규제기관이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 내 신뢰를 구축하겠다. 지속 가능한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sustainable 지속이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하고 말아야지 내년 하고 끝내야지 대충 해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꾸준히 우리 삶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마련할 생각이고 자금 세탁 위험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죠. 이건 진짜 오히려 좋아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건 규제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입니다. 그래서 없어지지만 않는 필드라면 당연히 지금 가격은 저점이고 매수가 매도보다 맞는 선택이라는 거죠. 오케이? UAE 숙박 브랜드 스텔라 스테이가요. 이미 이름부터 스텔라 스테이잖아요. 스텔라 루멘도 아니고 스텔라 스테이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했다랍니다. 자,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스텔라 스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에어비앤비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다. 아랍의 봄. 아랍이 비트코인을 봄이 왔네요. 네. 봄이 오고 있죠?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스텔라 스테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곳도 계속 가져갈 겁니다. 아랍에서 비트코인 역할이 훨씬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분히 가능하죠. 진짜로. 시장조사 암호화폐 트위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 우리가 트렌드 세터예요. 진짜. 2년간의 트렌드 동향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산업이 가장 주목받았다라는 겁니다. 78% 증가, NFT는 무려 242%, DeFi, 스테이블코인, DApp 이런 게 다 뭐야 하면서 트위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핫한 트렌드가 가격이 떨어져서 개미들이 외면한다고 없어질까요? 아니죠. 무조건 살아납니다.
그 노래 아시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죽지 않는다면 즉 없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매수해야 할 때. 비트맥스 창업자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 도달할 거. 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당장 올해 내년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온스당 1만 달러,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서방 국가가 러시아 중앙은행 외화 자산을 동결한 최근 사례가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성, 그쵸? 루블화,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라는 주요 전환점, 트랜지션이 된다고 봅니다. 금이 다시 각광을 받을 거고, 금의 디지털 버전인 비트코인 역시 성공 자산이 될 것이라고 봤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역할 및 촉매제, 캐탈리스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제 피셜이긴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X CEO가요 14.5만 에이프를 보였습니다. 오늘 제일 핫하죠. 이 코인이 지금 오늘 제일 핫한데 이런 코인은 상장되자마자 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상장된 어떤 그 마디의 반 밑에서부터는 사도 됩니다. 상장되자마자 사는 게 아니라 상장 후 분명히 50%는 내려올 건데 그 밑에서부터 분할로 사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름 있는 고래 혹은 기관 홀드하고 있는 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재밌는 멘트 하나 드릴게요. 작년 불장을 이끌었던 코인은 도지가 있었어요. 도지가 있었는데 그 도지도 없어지진 않았어요. 가격이 하락했지만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 예상대로 새로 올해 한 발이 남았다면 지금 이 에이프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걸 이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에이프가 도지가 된다면 지금 도지 가격 아시죠? 멘트 드렸어요. 어떻게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 에이프도 원숭이, 즉 동물, 도지도 우리 강아지, 동물. 동물이 이끌어가나요?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죠. 라리블 폴리곤 네트워크를 지원을 합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라리블이요. 폴리곤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플로우 테조스에 이어서 폴리곤을 지원하는 네 번째로 된 블록체인이 됐네요. 폴리곤 게임 및 NFT 부문 폴리곤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폴리곤 같은 코인은 계속적으로 선택받을 코인입니다. 폴리곤과 연관된 코인들과 에코 시스템들을 같이 분석해보죠. 자, AF가 고점 대비 70%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BAYC 최저 가격 20% 이상. 근데 이거 지금 다시 올랐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면 사야 돼요. 사실 저런 애들은. 상위 100개 이더리움의 고래 지갑이 24시간 동안 이더리움과 WBTC, 마티크, 팬텀, 링크, 샌드를 샀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을 늘 관찰하시고 이 고래들이 산 건 당장 안 올라도 계속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은 꼭 개인들도 매수해야 합니다. 제발 본인이 이름 좋다고 본인이 뭐 맘에 든다고 사는 것보다 이런 애들이 있어야 돼요. 지난 2개월간 고래들은 에이브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거죠. 이것도 저 위에다 얘기해드려야겠다. 그쵸? 에이브 또한 여기도 있다라는 거. 라이트코인 0.2 ERC5 버전 릴리스 템루트 업그레이드 포함. 이것도 라이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레이스케일. 그쵸? 그레이스케일 포함된 코인들도
코인들 또한 고래들이라고 간주하고 없어지지는 않을 코인입니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네. 월레우가요. 암호화폐 시장 리셋 끝. 2020년 10월로 돌아왔다. 2020년 10월이면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11월까지 올타임 하이 찍는 그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맞다면 다시 한번 비트가 올타임 하이를 찍으려고 갈 텐데 문제는 11월 11일 날 다이빔이 아니죠. 2020년 10월이네요. 그러면은 11월 10일이 아니도 문제는 어쨌든 all-time high를 찍으러 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꼭 탈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매도 계획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장투, 단타, 스윙 비율을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도 못 팔아요, 여러분. 만약 올타임 하이 간다 하더라도 하다 못 팔면 또 떨어집니다. 자, 극단적 공포로 전환을 했죠. 일반 개미들. 자, 이건 뭘 의미하신지 아시죠? 극단적 공포 전환.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끝내고 싶어요. 이 대중들, 많은 사람들은요, 소중하게 안 달아줘서, 대중들은 여러분의 투자는 돈, 그리고 포트폴리오를요, 소중하게 안 달아줘서 이 소수 성공한 사람으로 가기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코인을. 뭐 A, B, C, D, E 뭐 한 10개, 20개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뭐 어떤 일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디 거래소에 상장돼서 상장 빔을 맞았는데 그날 체크안에서 모르고 다음 주에 내가 봤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지 왜 이렇게 떨어졌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소중하게 달아줘야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로 갈 겁니다. 네, 돈버 하시고 내일 라방에서 봬요.